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상 퇴출됐지 않나 보여지는데, 그러면서 지금 이 정기국회 이후에 전당대회를 뭐 공고한다, 2월 중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벌써 당권 경쟁이 후끈하고 있어요. 출마 선언도 지금 잇따르고 있고,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은 출마 선언을 했고, 이 그저께인가요, 그 한교안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죠.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조사들이 당 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국힘이 이 총선을 제대로 하지 하나마나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활을 이렇게 그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, 그러려면은 누가 당 대표로서 국힘을 변화시켜내느냐,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국힘 여론조사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. 지금 보면은 몇몇 조사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보면은 뭐 지금 현 국민의힘 경선 룰 방식대로 여론조사 한 거예요. 이게 보면은 여기는 역선택을 안 하고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게 맞아요. 유승민 전 대표가 전 의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유승민이 그냥 호칭을 뺍시다. 약 30%, 35% 이상의 지지를 거의 대부분 조사 기관에서 나오고 있고, 나머지 후보들은 잘 나오냐 15% 내외 아니면은 저기 10%간 넘는 수준으로 1등과 2등의 격차가 배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. 이게 국민 전반으로 물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이 물은 게 아니라. 그렇죠. 전반.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선 룰이 국민 전체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. 이게 맞는 거예요. 제가 여기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 무슨 의미를 갖노 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만에 하나 당 대의원한테서 밀린다 선 칠 때 2등과 진짜 배 이상 지지율 격차를 벌이면은 2등이 유승민한테 당원 경쟁에 되고 1.4배 정도를 앞서야 대표에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30%가 적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긴 한데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승민이 그 조금 앞서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배 정도 이상 되면은 결국은 다른 후보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그런데, 그 비율 문제도 있고,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게 나경원 후보가 많이 인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내가 1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그런데 그거는 맞습니다. 국민들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유승민이 1등 못하고 아마 4등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경선 룰을 유지를 해놓고 느닷없이 이 경선 룰을 바꾼다는 게 가능할런지, 이 경선 룰을 끝까지 고집했던 게 홍준표였죠. 자, 그러니까 일단 그 현재 여론조사 나온 것 같아 좀 말씀해 주셨는데,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대표 여론조사를 갖다가 이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의 부산인 것 같아요. 유승민 의원은 그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보수와 국힘 세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,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이 국민 전체 그 조사였지만 1위가 되고, 그 이준석 후보가 사실상 이렇게 퇴출되면서 20% 중반대 지지율이 36% 중반까지 모든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층에서도 나경원 후보보다 어쨌든 뭐 0.9% 앞서는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, 물론 국힘에서는 여러 조사에서 좀 이렇게 뒤지는 이런 게 나왔지만, 일단 유승민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뭐 뭔가 새로운 어떤 조짐이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아마 내년 초로 지금 일단은 보이는데, 가장 큰 변수는 유승민이 출전하냐 안 하냐 그걸로 봅니다. 저는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. 예, 그러니까 저는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.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, 일단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상당한 아마 지금 큰 지금 후폭풍이 일어나겠죠.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이 본격적으로 뛰게 되면 반드시 아마 전대 룰을 바꾸자고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 그때 이준석 돌풍이 일어날 때도 이 현재 이 전대 룰이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
전체적인 민심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바람에 결국 나경원을 꺾었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전대로를 손볼라 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유승민이 뛰게 되면 자, 근데 문제는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이 출전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친윤 그룹에서 결국은 나경원을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이번에 나경원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니까 뭐 정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정리한 것보다는 일종의 히든 카드. 그러니까 유승민이 안 나오면 그냥 저출산 고령화위원장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유승민이 만약에 나오면은 결국은 친윤들이 결국은 나경원을 대항마로 내세우지 않을까? 제가 봤을 때 김기현이나 정진석을 내세워 갖고는 이길 수 없다.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.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왜 가면 유승민 안 나올까? 저는 유승민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. 만약에 근데 유승민이 만약에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생각을 하면 2016년도에 당시 공천 과정에서 옥시파동이 일어났잖아요. 그때 김무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이 거리감보다 아마 그러니까 이 유승민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감은 아마 10배 정도 멀지 않을까요? 그러면 상당한 아마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유승민은 입장에서 그런 상황 자체를 자칫 잘못 공멸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하나는 전대로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꿀 건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나는 완전히 끝인데 이런 그러니까 그 2016년의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대로의 변경 여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유승민이 출전하게 되면 저는 조금 더 전대 기간 좀 뒤로 늦출 경우에는 한 4월이나 5월까지 늦출 경우에는 저는 그때는 나경원 카드가 아니라 한동훈을 바로 직접 낼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거의 이제는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동훈을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밀면서 한동훈을 아마 유승민의 대항마로 내세우는 끝까지도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. 자, 그리고 만약 유승민이 만약 안 나올 경우에는 결국 유력한 후보는 아마 나경원도 안 나올 거예요. 되면 결국은 그러면 친윤이 믿는 김기현, 정진석 뭐 이 중에 한 명하고 결국 안철수의 싸움인데 안철수를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안철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람 유승민 빼고 나머지 한동훈도 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당권 주자들 중에서 차기 대선에 나갈 사람은 안철수 한 명밖에 없잖아요. 안철수를 만약에 지금 당 대표를 내세우는 순간 만들어주는 순간 안철수 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권과 대권을 다 지게 될 그러니까 당권을 지고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고지가 되는데 과연 윤석열과 친윤이 그러면 안철수를 가면 자기로 생각하고 있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김기현이나 정진석으로 대표되는 아마 친윤 주자에게 한쪽에 몰빵을 해서 아마 안철수를 주저앉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.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우리 차 교수님이 이렇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한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유승민 의원 자체가 아니라 이 배신자 프레임을 이 유승민 의원이 그런 이 TK에서도 높게 나왔거든요. 45% 지지가 나온 데도 있어요. 이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했나? 벗어났나?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는 보수 내부에서의 저열한 논쟁에서 등장한 부분이고요. 네. 진짜 그 결정적인 부분은 유승민이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구태적인 행태, 수구적인 행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대안이 맞나라고 봤을 때는요. 제가 볼 때 이준석도 그거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었고 세대 교체하고도 거리가 멀던 이준석에게 여러 가지 바람이 있고 이준석을 섣불리 내쫓다가는 당내 후유증이 많을 거라 후유증은커녕 바람 한 점 안 봅니다. 쫓아내면 그만이에요.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의 야당 진영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이 보수에서의 흐름 부분을 너무 좀 드라마틱하게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유승민은 저는 실제로 떠있는 분위기와 떠있는 여론과 실제 유승민이 대선으로 나섰을 때 득표할 수 있는 당 대표로 그건 현격한 격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
자기 정치를 했어야죠. 계속 시종 일관해서.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박근혜에 저항할 때부터 지금 문재인 기간 내내 문과 싸우고 또 지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윤석열 진영에 대한 또 비판도 하면서 유승민이라 하면 말할 수 있는 보수 내에 중도 개혁적인 색채가 있다. 개혁적 보수다라는 자기 칼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비아냥거리거나 비판만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 한간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좀 오산이라고 보고요. 근데 왜 이래 높게 나와요? 아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그건 또 일종의 뭐 패션이나 지향적 판단이고 실제 선택적 판단은 그렇게 안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? 당 대표라는 것은 조직 동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구태적인 행태들이 축적되는 거지 뭐 그냥 물어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. 그 부분은 예, 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지으면 이런 여론 떠 있는 여론하고 다르게 당 대표가 되기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대충 2월 내년 2월이라도 윤이 확 무너진 상태라면 유승민이 될 수 있겠죠. 왜? 윤을 다 부정하고 싶은 분위기가 진행되니까. 그렇지만 윤이 확 무너지지 않고 지금 정도 지지율을 유지해 간다면 유승민은 내년에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. 내년에 나왔다가는 떨어졌을 때 유승민은 정치적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 그런 무리수를 둘 것 없이 윤 정권이 그래도 임기 말쯤 되어 가거나 이렇게 해서 거의 망하는 측면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유승민이 조기에 등장할 확률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이 여론조사하고는 별개로. 차 교수님다가 유승민이 안 될 경우를 상정해서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유승민이 예상을- 제 개인적인 판단은 유승민 안 논다고 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등판해서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질 경우에 너무 데미지가 크다는 거죠. 가만서 요 하나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나경원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예.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붙었던 전당대회에서도 네. 당심에서 이겼어요. 네. 민심에서 워낙 이준석 당대표가 높게 나와서 됐고 그 다음에 그 서울시장 재보선때에도 오세훈 시장한테 당심에서는 경선에서 이겼어요. 이겼는데 민심에서 졌죠. 민심 여론조사에서 또 이렇게 졌잖아요. 네. 근데 과연 그래서 자기는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었다. 네. 자기한테 이긴 사람이 다 민주당 선택으로 됐다 이거지.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그거- 선택이 그것도-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국민의힘 경선 룰이에요.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8일에서 10일까지 10월달 정기 여론조사를 했었어요. 1,024명을 했고 저기 그 오차범위나 3.1% 유선 10% 면적, ARS 90%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에요.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오차범위 내에 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조사상으로 민주당한테 역전당하기는 처음이에요. 5월달에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처음 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45.5%예요. 근데 지금 이번 달에 10월달에 하니까 34.3%예요. 반면 민주당은 29.4%에서 34.7%입니다. 즉 민주당 상승률보다도 국민의힘 하락폭이 배 이상 많습니다. 자, 지금 5개월 후에 이루어질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지금부터 5개월 사이에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듯이 그 정도의 기간 후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다음 전당대회에 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정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이거는 대통령 지지랑 또 별건이에요. 이 총선은 상대적 선거로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그쪽에 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총선에서 당선 여부가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
총선 그 전당대회 무렵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서 안정적으로 총선에 당선될 것 같다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어떤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겠죠. 근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때 가서 많이 하나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훨씬 더 큰 격차로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는 그때는 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이 부분은 전제가 무너질 수가 있다. 두 번째, 현재 룰에도 유승민 입장에도 나는 유승민은 100%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. 왜냐하면은 유승민은 다음이 안 나오면은 유승민의 존재는 이제 전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참사는 뭐냐면은 서울 경기지사 경선의 재판되는 것을 이제 유승민으로 봐서는 참사가 되겠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 더 벌어지더라도 안 나와도 어차피 공천 못 받고 정치에서 퇴출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경기도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진다면은 즉 국민 민심에서는 그 정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 뒤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설사 당 대표가 못 들어도 정치적 위상은 더 커져 버립니다. 그래서 아마 유승민은 지금 국회의원의 목표가 아니고 아마 뭐 전번에 대선 계속 나왔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마 전략이 있어요. 대선을 놓고 본다면 나와야만이 자기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. 당선이 되면 좋은 것이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민심은 압도적으로 내가 1위였다는 거 입증만 해줘도 뭐 내가 볼 때는 기본 피난한다고 보는 거예요. 그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제가 홍 소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저도 놓은다고 봅니다. 왜 놓느냐? 이 정치는 생물이라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간에 이 배신자 프레임에 벗어난 어떤 이 국민적 지지 전당대회 1위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죠.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굉장히 지금 흥분 상태로 지금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힘에서는 한계는 명확하죠. 하지만 이 결국은 총선도 전당대회도 총선에서 누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나 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나 이 문제지. 지금 이제 물론 총선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으면은 강 소장님 말처럼 이 다음 이게 이 차기 당 대표는 윤심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죠. 이게 예. 하지만 이게 또 흔들려 버리면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대선으로 바라보자면은 그 어느 대통령도 미래 권력에 대해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대통령제에서.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봐서도 그렇고 대선을 봐서도 그렇고 본인한테는 처음으로 저는 이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막한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변화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지금 우리가 원내대표에서 6대4가 됐잖아요. 친윤과 비윤이. 그럼 그 40%였던 이 현재 윤 대통령에게 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이 세력들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. 그래서 이 세력들이 총선을 앞두고서 전당대회에서 결집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또 젊은 당원들을 많이 모집을 했잖아요. 그래서 분명히 유의미한 어떤 자기 존재감을 낼 수 있는 그 출마의 의미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런데 이 아쉬운 거는 한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정말 보수개혁 리더로서 이 박근혜하고 등지고 나서 그런 이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 해오면서 자기가 그걸 유지해 왔느냐 이 부분이 이제 뭐 다들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죠. 물론 나와서 바른정당, 바른민주당 만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활동 속에서도 뚜렷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이 보수개혁 세력의 리더로서 이미지 업은 이 한계가 분명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를 임하는 어떤
이 준비하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전당대회를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 싶고요.